도중에 포기하지 말아라.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 인내와 끈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기가 강한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이제 이런 법칙인데, 한 우물을 파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을 완수하라. 그래서 사실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기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한다는 게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다, 어떤 결심을 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일단 시작하고 나서 단념하지 않고 또 계속한다는 건 또 더 어려워요, 이게. 계속하면 되는데 왜 계속 못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일을 못할까? 이게 어, 도중에 지루해지는 거죠, 지루. 질려버린다고 그러는데 이 나태한 마음, 지루해지고 이 나태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내팽개치게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중도 포기, 좌절의 이유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두.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작할 때 기분이 중요한 것인데 그 기분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 기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복이 있고 이제 슬럼프에 빠진다. 기복이 있고 이제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 기복을 잘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거기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빨리 그 시간이 자꾸 지나면은 오랜 시간 노력을 하다 보면은 피곤해지고 이제 짜증이 나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점에 가게 되면은,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아이쿠나 하고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모두 같은데 이 얼마나 그 인내하고 얼마나 그 끈기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매달리느냐. 그래서 인내심이 강한 사람만이 마지막에 이제 웃는 거죠. 인내심이 강한 사람만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 독려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 자기 지배력이 끈기를 지속시키는 포인트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굳게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처음에 기분을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그 자세. 그러니까 모든 일이 끈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끈기. 도중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하라. 메모.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보고 큰 일을 알고 얕은 곳을 보고 그 깊이를 헤아린다. 이것이 지혜다. 맞는 말씀이네, 정말. 그러니까 작은 일이 중요하고 얕은 곳, 그것이 참 나중에 가서 그 심해로 갈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소한 것, 작은 것, 이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얕은 곳에서부터 들어가서 점차 깊은 곳으로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도,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케이스 메소드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평상시에 별 대수롭지도 않게 뭐가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를 때가 있다. 아이디어가, 생각이. 벼랑간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럴 때 많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보면 참 신기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같이 친했던 친구,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의 어떤 그 영화를 보든지, 뭐 누구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든지, 아니면 이제 가만히 창밖을 보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는 걸 보고 딱 그 장면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친구, 그리고 그 친구 이름도 떠오르고, 그때 장면도 떠오르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자기 사업 구상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사람 만나는 거, 또 자기가 하는 거, 인생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생각하다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누구든지 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누구에게나 부자만 떠오르고 가난한 사람은 안 떠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다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모처럼 만에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착상, 이 번뜩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발명가들, 이 발견한 사람들은 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착상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라는 게 언제 어디서 갑자기 떠오를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면 좋은데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특이한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이렇게 이제 좀 자세를 갖추고 분위기를 음악을 듣는다든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때나 그냥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 이런 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킵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펜과 종이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겠죠. 메모지에다가 항상 메모하는 습관 이걸 가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펜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볼펜 같은 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 경찰들이 이렇게 조서 같은 거 꾸밀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자들 항상 그 저기 수첩 같은 거 갖고 다니다가 막 이렇게 뭘 적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나 이제 탁월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메모하면서 만약에 종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이제 뭐 종이 같은 거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저기 휴지에다가 이렇게 그 글을 쓰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냅킨 같은 거 있잖아요. 냅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 거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또 거기도 글씨가 써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종이 같은 거에다가 명암. 근데 요즘에는 명암이 또 반짝반짝하니 코팅을 입혀서 글씨를 쓰기는 이제 쉽질 않아요. 아무튼 무언가에다가 이렇게 쓰려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고전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바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새로운 걸 봤을 때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이제 그 보이스로 남길 수도 있고 또 텍스트로 해가지고 남길 수도 있죠. 요즘에 뭐 엄청나게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다른 일 제껴놓고 이 메모를 해놔라. 메모광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그 종이에 메모된 것을 적당한 시기에 정리를 해라는 거죠. 정리를 해라.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수첩이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수첩 기능, 그 앱이죠.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그러는데 그 앱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유료로 돈 주고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여러분 그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그 활용을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앱 중에 뭐 굉장히 많아요. 어떤 뭐 특정한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메모장 같은 데다가는 수첩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그 이 손을 사용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해서 이 펜으로 기록을 하지만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애플리케이션 앱에는 텍스트 그 글자도 들어가지만 사진도 찍어서 넣을 수 있고 사람 목소리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멀티미디어 그 메모가 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시대를 앞서는 분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소설가들은 그래서 이제 이 타이핑을 안 하고 그 만년필 같은 거를 이렇게 쓰는 거를 고수한다고 그래요. 그 좋은 만년필 하나 사가지고 그 예전에는 이제 파카 만년필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아주 유명했는데 그 만년필을 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그 저도 이제 중학교 때도 그 만년필 사서 하나 써본 적이 있는데 그 중학교 때 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네. 생각이. 중학교 그 교문 그 근처에 보면은 그 만년필 수리해 주시는 분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자전거 수리포 마냥 그 빵꾸 나면 펑크가 나면 이렇게 떼어주듯이 이 만년필이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그게 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 잉크가 새든지 뭐 오래되면은 이제 그걸 계속 쓰다 보면은 그 고무 박힌 같은 거가 이제 이상이 있던지 그럼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서 그 자전거 같은 거 수리해 주듯이 그거 수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중학교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이제 많이 썼다는 얘기. 요즘은 아마 다 없어졌을 거야. 요즘에 뭐 만년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드물고 특별한 분 아니고서는 안 쓰는데 이제 소설가들, 그 유명한 소설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기들은 그 타이핑을 안 쓰고 죽을 때까지 그 만년필 같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쓰는 거를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겠다 이런 걸 봤는데 하여튼 이 종이에 쓴다고 하는 게 효력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에다가 펜이나 연필을 잡고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손에 자극이 오는 것이 이제 머리로도 와서 치매 예방도 되고 아주 그 자극이 된다고 그래요. 인체에. 종이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게 이 전 신경이 그것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메모지에 기록한다. 이게 이제 자기의 마음에다가도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자기 마음판에다가 이거를 자기 생각을 기록한다는 거.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에 계속 봐야 돼. 이걸 보면서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도록 그러면 어느 틈엔가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잠재의식의 작용이라는 건데 잠재의식의 작용.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번개처럼 딱 떠오르는 그런 착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엄청난 그 보화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는 어떤 형태로든 보관해둬라. 그러기 위해서는 펜과 종이를 항상 지니고 다니라. 그래서 떠오른 착상을 메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은 순서에 따라 처리하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다 끝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기분, 후련한 기분.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또 이제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골치 아픈 일이었을 때 이 골치 아픈 일 다 해결됐구나.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는 어떤 보상 차원의 그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아주 그 추진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이라는 게 이제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잡다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런데 일이라는 걸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잡다한 용무에 이제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최대한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게 이제 능률적인 업무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라.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순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실행만 해도 이 일의 능률이 몇 배로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을 순서에 따라 처리하라.